네, 3월장이 시작된 지 어느덧 지금 4거래일째입니다. 앞으로 3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금융투자의 이경수 부장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월 중순부터 시작된 반등세가 3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2030선까지 지수가 회복을 했었는데요. 3월 전반적으로 일단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일단 3월 증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오늘과 같은 조정이 늘 오를 수는 없으니까 뭐 군데군데 조정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추세 자체는 3월까지 2월 중순부터 시작된 반등 국면이 좀 연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흐름을 살펴볼까요? 네. 예, 지금 그 코스피 경로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상반기 자체는 이제 크게 박스권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이제 박스권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 내에서 이제 미니 사이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11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은 이 상승과 하락 주기가 1.5개월 정도 주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부터 이번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번에 반등 그 기간 자체는 3월을 넘어서 4월 초중순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반등 목표치는 3월로 놓고 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반등 국면 자체로 본다면은 한 2150 정도까지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주식을 줄여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계속해서 무엇을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을 아직까지는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도 좋을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 쭉 살펴보자면은 다우존스 산업지수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정치적 불확실성보다는 이제는 또 경기 회복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한금융투자의 3월 증시 리포트를 보더라도 지금 바이폴리코노미라고 제목을 붙인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제 안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네, 뭐 거의 비슷한 얘기고요. 팔레스랑 이제 이코노미를 합친 합성어가 이제 폴리코노미인데 이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의해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를 좀 짓누르는 국면들 점차 소멸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로권과 미국에. 근데 이탈리아 총선도 이제 여론조사가 빗나가는 결과들이 나왔고, 또 미국의 시퀘스터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극적 합의라든가 아니면 연장을 기대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발동이 됐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우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책 불확실성에 불구하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 NBR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 불확실성 인덱스를 보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제까지 업데이트 해보면 이 점선이 실제로 실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럽권과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들이 주가율을 위협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스케줄이 지나가면서 해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다른 결과가 나왔더라도 주시장 자체는 금융시장 자체는 정책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요인들이 군데군데 위협은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미국 증시의 기본적인 축은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들이 아니라 미국의 완만한 가계 경기 회복 위에 기업 경기 회복이 합류하고 있는 그림이 핵심 축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증시의 축이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한 기업 경기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이러한 부분을 또 증시의 지수와 연관시켜서 좀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좀 흐름을 살펴볼까요? 앞서 이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랑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랑 같이 그려보면 그 패턴이 보시는 것처럼 유사하죠. 그래서 지금 정책 불확실성이 파란색 선이 이제 역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아까가 좀 반대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올라갈 걸로 보는 거죠. 실제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 심리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이 불안하면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쨌든 발동이 됐든 뭐 합의를 받든 간에 해소돼 가면은 기업들이 이제 정책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 명확해졌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을 집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들면 1월 달에 ISM 제조업 지수도 시장 전체에서는 50도 안 나올 거다라고 우려했습니다만 53이 나와줬고 2월 달에도 시캐스트를 앞두고도 부진할 걸로 예상했지만 54가 나와주면서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이 경기의 확장과 수축을 구분하는 50선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계보다는 기업 경기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부분을 좀 벗겨나서 위쪽으로 추세를 그리면서 하반기 갈수록 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그림은 뭐냐면 미국의 기업 경기가 계속 회복이 합류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네. 핵심적인 데이터로 비국방 자본재 주문을 봐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의 선행성 지표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본재 주문이 들어오면 실제로 이제 기업 설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S&P 500 지수랑 같이 그려보면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0.84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두 데이터 간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데 네. 저희들은 이 비국방 자본재 주문이 이전에 어떤 최고치를 뚫고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업 심리가 개선되면서 그렇게 되면 S&P 500 지수도 다우 지수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거에 S&P 500이 1,500을 도달하면은 역사적으로 어떤 쇼크가 왔다. 2000년에는 IT 버블 쇼크, 2007년 금융 쇼크가 와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기업 경기 회복이 합류하면서 미국 증시는 고점을 뚫고 쇼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도 앞서서 지금은 국내 증시 무엇을 사야 할까 고민할 수 있는 네네. 타이밍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뭘 사야 될까요? 네, 같은 그 기준으로 섹터나 업종을 좀 골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그림을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 환율과 이익이 눌렀던 한국 증시의 상대적 부진 흐름이 좀 개선될 걸로 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갭 축소를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반등 성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섹터별로도 같은 기준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섹터별로 미국 증시와 이 주가의 어떤 이익 대비 주가 비율을 보는 PER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각각별로 살펴보면 예.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경기 소비재와 IT, 필수 소비재가 갭 축소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중립까지 확산해 본다면 이제 금융과 에너지까지도 이제 포함할 수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산업재와 소재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쉽게 알아듣기에는 화학과 철광 뭐 건설, 기계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싸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예.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일단 큰 필터링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주로서의 성격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흥분들이 좀 더 주가에 녹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률이 좋은 쪽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보실 그림은 세부적인 업종별로 이제 전체적인 이익 성장률이 코스피 전체 성장률보다 좀 상대적으로 좋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으면 아마 주식을 사기에는 좀 멈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PER 수준으로 봤을 때 기업 이익 성장률이 이만큼 되는데 주가가 아직 다 반영하지 못한 좀 싸 보이는 그런 업종으로 보면 이 4사분면에 이제 위치한 업종들인데 보시면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최근에 좀 좋죠. 그리고 자동차는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섬유 의복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오는데 통신 서비스도 물론 있습니다만 통신은 이제 실제로 예상하는 이익 추정치보다는 1분기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배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정유 업종도 있습니다만은 정제 마진이 계속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전혀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정제 마진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배제하시고 포인트를 둘 수 있는 것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그리고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 그리고 이익과는 전혀 무관합니다만은 수주 쪽에서 모멘텀을 일구는 조선 업종 이런 부분들이 3월 달에는 좀 매력적인 업종들이 아닌가 이렇게 네.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군 내에서 유망 종목을 콕 집어주신다면 또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예, 뭐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뭐 일단 지금 주가 흐름이 좋아서 좀 반영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에서는 가장 그 유리한 국면에 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주가가 일부 상승했습니다만은 좀 더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에서는 이제 네페스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는 어차피 자동차라는 것이 이제 완성차 쪽에서는 판매 대수나 매출액은 이제 NLCT 잘 맞출 수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이제 MS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면으로 3, 4년 전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아마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단은 못 맞출 수 있는 수익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판매 대수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NLCT는 중국 쪽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복잡하게 내수나 미국, 중국을 다 따져야 되는 완성차보다는 중국 쪽에서 수혜가 있는 뭐 현대 위아 같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띄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조선에서는 대우조선 해양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이제 주가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현대중공업으로도 매수 흐름이 순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에 또 출발과 함께 중국에서는 양회가 네. 시작되면서 중국의 도시화 관련한 이슈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점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에서 이제 한참 양해가 진행 중인데요. 예. 이제 정책들이 구체화돼서 나오는 회의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최근에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고 계속 그럴 텐데 역시 이번에 이제 시진핑 그 새 정부의 핵심은 그 동남아 지역의 일선 도시들은 이제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분배와 균형의 어떤 컨셉에서 본다면 뒤에 이제 내륙 쪽에 있는 2, 3선 도시의 도시화율을 좀 올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될 텐데 이것도 그림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2, 3선 도시들의 1인당 GDP 성장률이 14%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쪽의 성장률이 높은 것은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산층이 확대된다는 얘기거든요. 중산층이 확대되면 어떤 컨셉들이 과연 정책에 녹을 거냐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소비입니다. 그래서 못 살던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소비 형태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기억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가전이라든가 또 이제 여행을 좀 다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한국의 업종들과 조금 연관시켜서 보면 역시 이제 호텔 레저라든가 뭐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카지노 업종 네. 이런 쪽들이 좀 될 것 같아서 중국 도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정책을 소재 산업재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소비와 관련해서 연결시킨다면은 가전 쪽에 있는 LG전자라든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면세점을 활용하는 호텔신라, 카지노의 파라다이스 뭐 이런 쪽들이 좀 유망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3월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들어보면서 투자 전략과 함께 또 유망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금융투자의 이경수 부장으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